진짜 알부민 열풍이 나는데 너무 많아. 맞아요. 간이 안 좋으면 이제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간 환자들은 이 알부민이라는 단어에 되게 민감하고 알부민이 떨어지는 일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광고나 프로 방송에서 나오는 이 알부민이 과장 과잉 광고 아니야 이거? 네, 그렇죠. 안 그래도 간 안 좋으신 분들은 병원비도 많이 내고 경제적으로도 되게 좀 힘드신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 많은 돈을 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김철증 이름은 낫는다. 요즘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홈쇼핑 그리고 각종 SNS에서 이 제품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먹는 알부민, 식품 알부민을 먹기만 해도 혈장 알부민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건데요. 이 알부민 열풍,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천향대 부천병원의 유정주 소화기내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알부민인데요. 진짜 알부민 열풍이 나는데 너무 많아. 맞아요. TV를 틀었다 하면은 뭐 건강 정보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홈쇼핑에서도 맞아, 그렇고 맞아. 오늘 아침에도 사실 제가 보고 왔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게 뭐 나쁜 제품은 전혀 아닌데 약간의 좀 과장이 좀 섞여 있지 않나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그 과장에 비해서 환자들이 내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우리 유 교수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로 이 식품 알부민 먹어도 소용없다. 혈장 알부민 안 올라간다 했어요. 그때 뭐 반응이 어땠어요? 그 영상을 제가 되게 떨면서 올렸어요. 한 일주일간 집에 누워있어서 테레비를 봤는데 정말 한 방송 5개 중에 3개는 알부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환자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였구나 이제 알게 되고 공부를 좀 했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그 많은 돈을 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수준에서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렸는데 막 악플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요. 근데 뭐 순수하게 진짜 도움 받았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 알부민 식품이란 게 뭐예요 도대체? 네, 어떤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 병원에서 얘기하는 알부민은 이제 저희가 혈장 알부민, 단백질 그리고 그 가수분해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그냥 영양제제 일종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걸 먹었을 때 다이렉트로 그만큼 혈장 알부민이 똑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곤란할 것 그러면 같아요. 그 신장내과 교수가 그러던데 함량을 보면은 계란 흰자에 하나 먹는 것보다도 안 될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식품 알부민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식품 알부민은 어쨌든 그냥 크게 단백질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고기든 달걀이든 몸 안에 들어가면은 단백질은 큰 분자량이기 때문에 분해가 되어야만 몸에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해가 이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지고 그 아미노산이 흡수가 돼서 다시 몸 안에서 알부민을 합성을 해내야 되는데, 이게 먹는 알부민이 바로 들어가서 알부민 형태로 올라간다는 거는 조금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걔도 먹으면 뭐 분해가 되면 일부는 또 혈장 알부민의 합성에 이용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10을 먹었으니 10만큼 혈액에서 오른다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면역 기능도 좋고 삼투압 기능도 하는 이 혈장 알부민은 어디서 생성이 돼요? 혈장 알부민은 간에서 생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이제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간 환자들은 이 알부민이라는 단어에 되게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이런 먹는 알부민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자꾸 이제 사시려는 것 같아요. 그 혈장 알부민의 기능은 뭐죠? 일단 우리 몸의 단백질의 한 반 정도가 알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혈장 알부민은 몸 안에 삼투압을 유지를 좀 해주거든요. 이 혈관 안에 딱 수분이 있어야지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붓거나 복수가 차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막아주는 역할이 1번이고, 어떤 뭐 약물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운반체로서 얘가 역할을 해서 이제 뭐 알부민이 떨어지면 똑같은 약을 맞더라도 약효가 좀 낮다든지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혈장 알부민이 감소하는 경우는 심각한 간 질환이 있을 경우나, 그러니까 합성이 안 되는 건 이제 간이 안 좋을 때고, 어딘가 빠져나가는 거는 신장 질환, 뭐 신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알부민이 흡수가 안 되고 이제 다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병원에서 진료하시면서 네. 간 질환이거나 아주 심각한 뭐 신장 질환이 아닌 환자가 네네. 알부민 혈압 검사했는데 알부민 수치 떨어진 적이 있어요? 사실은 잘은 없죠. 그러니까 알부민은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 중에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게 합성을 몸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되게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만성으로 가야 떨어질 만큼 그 전까지는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알부민이 떨어지는 일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질환이 있지 않은 한은. 이 생체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간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이랑은 관련은 없는데요. 제 경험상 이게 나이 드시면은 단백질을 잘 안 드시려 그래요. 그래서 고기 안 먹고 달걀 안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거지. 예. 그렇다고 알부민이 막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체내 단백질 그 섭취량이 떨어지는 거지. 맞아요. 예. 우리 피 속에 돌아야 되는 알부민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정상 수치에서 좀 낮아지면은 우리 몸에 어떤 증상들이 좀 생기게 되나요? 이게 삼투압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삼투압 유지가 안 되니까 일단 환자들이 처음 느끼는 거는 자꾸 붓는다. 그러니까 막 다리가 막 이렇게 폭폭 들어간다든지 신발이 안 맞다든지 아니면 이제 복수가 찬다든지 이제 이런 것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 운반체 역할을 또 알부민이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떤 똑같은 약효를 맞았을 때 약효가 좀 떨어진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장 알부민 수치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유일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알부민 수액 주사제죠. 직접적으로 올리는 거는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액으로 혈장으로 맞는 거죠. 근데 내가 듣기로는 그 수액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쓴다고 그랬어. 네. 간이 안 좋으면 무조건 알부민 수액 달라고 이제 한 번씩 환자분들 그러시는데 간이 안 좋아도 알부민 수액을 맞아야 되는 경우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간신증후군이라고 이제 간이 안 좋은 분이 콩팥 기능까지 같이 떨어지는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복수에 염증이 생기는 저희 뭐 자발성 복막염이 있다든지 내지는 뭐 그런 간경 환자분이 콩팥 기능이 조금 저하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경우에만 쓰이지 보통 그냥 떨어져 있다 무조건 주자 이런 개념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보통 뭐 기력이 떨어졌네, 피로가 쌓였네 이럴 때 혈장 알부민을 올리려고 하는 거지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고나 방송에서 나오는 이 알부민이 과장 과잉 광고 아니야 이거. 그렇죠. 허위는 아닌데 이제 과장이라서. 네, 그러면은 이제 주사로 직접 맞는 것과 섭취하는 거, 먹어서 섭취하는 것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사로 저희가 알부민을 맞으면 그 알부민을 맞는 만큼 그대로 혈장으로 이제 수치가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충을 1을 했으면 1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먹는 알부민의 경우에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한번 분해를 해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알부민으로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한 10을 먹으면 그 중에 한 1, 2 정도가 아마도 이제 수치 올리는 데 쓰일 거다라고 그래서 효과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식사하면서 두부를 먹는다든지 뭐 고기를 먹는다든지 생선을 먹는다든지 단백질을 먹으면은 이 알부민 수치가 떨어질 리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잘 드시면 전혀 추가적으로 드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간경화가 있으면은 이제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 간경화의 어느 정도 단계부터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나요? 그 간경화를 뭐 A 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누면요. 네, B등급 이상부터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얘기 드리는데 이게 알부민이 나쁜 성분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지. 탈라고 나쁜 거 아닌데 비용이 과하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알부민은 환자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일반인보다는. 그러겠지. 안 그래도 간 안 좋으신 분들은 병원비도 많이 내고 경제적으로도 되게 좀 힘드신데 이런 것까지 또 돈을 쓰는 게 조금 너무 안타까워서. 진짜 우리가 혈장 알부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니 평소에 혈장 알부민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뭐 생활 수칙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잘 드시는 게 특히 단백질 종류를 이제 동물성 단백질 포함해서 잘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알부민이 떨어지는 상황은 이제 간이 안 좋거나 콩팥이 안 좋은 거는 이제 저희가 알부민이 빠져나간 상황이라 간 건강이랑 콩팥 건강을 잘 지키게 되면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섭취를 해도 좋을 만한 영양제가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간을 보는 의사라서 이 영양제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이라는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해두시고 개인적으로는 영양제 하나도 안 먹어도 사는 데나 생명에 지장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뭐 멀티비타민 대중적인 거 뭐 한알 그다음에 유산균 한알 뭐 이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더 드시는 거는 조금 과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좀 과한 걱정에서 오는 네네.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워낙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또 요새 높아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좀 혹할 만한 광고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똑똑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방송에 보통 요새는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협찬 여부가 이제 적혀 있는 것 같은데 협찬이다라고 이제 적혀 있으면은 한번 비판적으로 한 번은 생각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전문가가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100% 진실은 아니고 조금의 과장은 좀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병원 다니시면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 정보, 건강 광고 홍수 시대에 현명하게 살아남기 이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